전설야담. 아버지에게 사또의 판결. 사주팔자 오원. 전북 고창에 사는 천석군 부자 맹영감은 어느 날 한양에서 유명한 사주쟁이가 잠시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급히 초대해 외아들의 사주팔자를 한번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주팔자란 무엇일까요? 사주는 태어난 연월 일시를 집에 내 기둥에 비유한 것이고, 팔자는 출생 시각에 해당하는 간지 8글자를 이루는 말입니다. 예컨대 음력 1999년 11월 25일 0시에 태어난 사람은 기묘 병자 무오 임자라는 간지 8자를 가집니다. 사주팔자를 보다라는 말은 이러한 간지를 우주순환에 대조해 인생이 행복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풀이 방법은 저마다 다르므로 한 사람의 사주팔자를 두고 사주쟁이의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로 인생을 예측하는 일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검증 방법도 없습니다만, 앞날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강한 사람은 사주팔자를 보곤 합니다. 맹영감도 그런 사람 중 하나로서 아들 용출에 대한 근심이 컸기에 그리했습니다. 인정 많고 착한 외아들 용출이 너무 순진하고 원체 세상 물정을 모르기에 맹영감이 죽은 후 재산 관리를 염려한 까닭입니다. 아들이 이 많은 가산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맹영감 아들 용출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데다 귀가 얇아서 누가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곤 했습니다. 사주쟁이는 용출의 사주를 보더니 빈궁할 운세이나 깨를 잘 쓰면 한동안 고생한 후에 잘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맹영감이 어떤 꾀냐고 물으니 사주쟁이는 그건 스스로 깨우치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더 불안해진 맹영감은 그 뒤에도 여러 이름난 사주쟁이와 점술가들에게 아들의 사주 운세를 물어봤으나 공교롭게도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맹영감은 혹시나 싶어서 아들 용출과 같은 날 태어난 동갑내기 원실의 사주팔자도 같이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장차 부자가 될 팔자라는 희망적인 풀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껴 초조해하던 맹영감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다가 문득 묘안이 떠오르자 무릎을 치고는 즉시 원실을 불렀습니다. 부지런한 자네를 평소 눈여겨봤다네. 내가 돈 1000냥을 빌려줄 테니 장사 한번 해보겠는가? 뜻밖의 제안에 원실은 고개를 조아리며 맹영감에게 말했습니다. 미천을 대주신다면 장사에서 본전과 이자를 모두 갚고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되네. 다만 나중에 자네가 잘 사는데 내 아들이 공할 경우 그때 용출이에게 본전만 갚게나. 맹영감은 원실에게 그런 내용의 증서를 받고 돈 1000냥을 내주며 다른 사람이 알면 귀찮아지니 남에게는 그런 말을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맹영감은 며느리를 불러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저고리 하나를 가져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망나거나 여자 물건을 탐하는 변태가 된 건 아닌지 염려도 됐습니다. 어쨌든 시집 올 때 가져온 양단 저고리를 갖다 드렸습니다. 다음 날 맹영감은 며느리에게 저고리를 도로내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곤궁해도 이 저고리만은 꼭 간직하거라. 만약에 부득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동정만은 반드시 떼어두어라. 그리고 용출이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고 너만 알고 있거라. 그로부터 얼마 후 맹영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맹영감이 죽자 여러 협잡배가 용출을 깨웠고 결국 용출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탕진했습니다. 용출은 그 많은 전답과 귀중한 물건들을 모두 남의 손에 넘기고 기니조차 이을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온종일 굶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용출이 아내에게 하다못해 옷가지라도 팔아서 밥을 먹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알았다면서 양단 저고리를 꺼냈는데 그 순간 시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저고리 동종을 잡아 뜯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 동종에서 글이 적힌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영출이 그것을 살펴보니 맹영감이 원실에게 돈 1000냥을 빌려줬고 훗날 영출에게 갚는다는 1000냥짜리 채권 증서였습니다. 맹영감은 씀씀이가 해픈 아들의 행실을 염려해 생전에 원실에게 받은 차용 증서를 저고리 동종 속에 놓고 꿰매 놓았는데 그게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영출은 자기 눈을 의심하며 그 채권 증서를 등잔불에 가까이 대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때 그만 종이 한쪽에 불이 붙었습니다. 놀란 영출이 급히 불을 껐으나 하필이면 원실이 수결한 부분이 타서 없어졌습니다. 수결은 증명이나 확인을 위하여 문서에 직접 서명한 글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어이쿠, 이래, 어쩌나. 순간적 실수로 깜짝 놀란 영출 부부는 서로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 원실이 차마 그 일을 잡아떼지는 못할 거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가졌습니다. 당시 원실은 맹영감에게 빌린 미천으로 장사에 성공해 큰 부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샌 영출은 이튿날 원실을 찾아가 차용 증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실은 바로 답하지 않고 뜸을 들이며 재빨리 분석했습니다. 용출이 근래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제껏 채권에 대해 말하지 않았음은 그 일을 전혀 몰랐던 게 분명해. 게다가 채무자의 서명도 없는 증서가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원실은 맹영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은혜도 모르는가? 영출은 너무 기가 막혀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가서 고창원님에게 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고창원님은 채무자의 서명 부분이 불에 타서 없는 증서를 보더니 처리 불가능하다며 영출의 호소를 물리쳤습니다. 졸지에 미친 놈 취급만 받고 돌아선 영출은 더욱 억울하고 분해서 이번에는 명관으로 소문난 이윽고을 흥덕 형감에게 소장을 냈습니다. 사또, 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흥덕 형감은 용출이 내민 소장의 내용을 살핀 뒤 알았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관원에게 용출과 원실의 인적사항을 은밀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조사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파악한 흥덕 형감은 상황을 정리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맹영감이 그런 방법으로 며느리에게 비밀로 부탁한 일은 영출이 돈을 미리 찾아 쓰지 못하도록 숨기기 위한 대책이고 영출처럼 순진한 사람이 약삭빠른 원실을 상대로 문서를 조작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맹영감이 죽기 직전에 원실이 갑자기 장사를 크게 시작한 일 등으로 미루어 차영증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또는 원실을 불러들인 후 호통쳤습니다. 내가 돈 한 푼 없는 처지일 때 갑자기 큰 돈을 들여 장사를 시작했으니 필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았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그 밖에 무슨 사기를 친 것이 분명하다. 돈의 출처를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예상치 못한 원님의 호령에 원실은 당황했고 돈의 출처를 꾸며댈 방책도 없었습니다. 원실이 어설프게 둘러댔다가는 도리어 부정하게 남의 재물을 탈취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실은 어쩔 수 없이 뒤늦어나마 사실을 자백하고 영출에게 돈 1000냥을 갚았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영출은 지혜로운 아버지의 깨 덕분에 공궁에서 벗어났고 뒤늦게 부모 은혜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갔습니다. 한편 흥덕 형감의 재판은 사실을 제대로 밝힌 명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도울의 일을 간섭했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전라도 지역에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것을 흥덕원 창견이라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 관할이 아니더라도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 흥도원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게 들릴 소리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